자,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도에 타운홀 미팅 갔었죠? 여기서 이제 비탄감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이거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동안 못 갚은 원리금 5천만 원 이하 탕감해 주는 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니까 그거 보고 안 갚을 사람 생기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강요했어요. 생각을 조금만 돌려 해보면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그거를 그렇게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빚탕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게 있죠. 아니, 빚을 열심히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이거죠.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년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인 채로 7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신용불량이 되면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어디로 빠질 수 있냐? 범죄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에 손을 댈 가능성도 생기게 되죠.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공격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을 수 있네? 그럼 나도 7년 동안 버텨봐야지. 그거 할 사람 있냐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은 안 해줘요. 5천만 원 이하여야 돼. 그 5천만 원 나중에 탕감받기 위해서 일부러 빚 안 갚고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7년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면에서 빼먹은 발언이 있는데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가가 더 악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적인 손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범죄로도 빠질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네? 근데 이미 은행에서는 못 받는 돈으로 장부 처리 끝내놨어. 그래서 캠코는요, 이 금융권에 있는 악성 채권을 신용 관련된 가계대출 관련된 악성 채권은요 가장 최근에 얼마에 사들였냐? 0.53%에 사들였습니다. 점점 싸게 사들이고 있어요. 캠코가. 5천만 원 꽉 채운 빚이 있는 사람이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 빚을 탕감해 주는데 국가 세금을 얼마를 쓰냐? 25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25만 원보다 좀 더 쓰겠죠. 캠코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악성 채권을 사들이는데 캠코가 진짜 악랄하게 헐값으로 후려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못 받는다. 결정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 돈은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 장부 처리합니다. 악성 채권으로. 이걸 채권 추심하는 애들한테 팔아요. 사채업자 같은 애들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5%든 뭐 6%든 사줘. 그런 얘네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뜯으러 다니는 겁니다. 빚 갚아 이씨. 그러면서 그 5% 6%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남는 장사다. 이렇게 하는데 캠코는 나라가 운영하잖아요. 근데 캠코는 이거 0.53%? 이거 줘. 아이 그건 말이야. 안 줘? 괜찮겠어? 자신 있어? 캠코가 이걸 엄청 헐값에 후려쳐가지고 악성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되고, 이렇게 신용불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빨리 이걸 처리를 시켜놓고 헐값으로 탕감을 시켜준 다음에 7년이면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이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 이것도 다 봤으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 요거를 헐값으로 탕감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건다고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때부터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지. 그러면 5천만 원이면 한 30만 원이면은 이거를 처분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악성 채권을 캠코는 한 30만 원에 사온다고. 지금 최근에 추세가 그래요. 한 30만 원에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산 다음에 30만 원 들여가지고 국가는 5천만 원 빚탕감해줄게 생색은 다 내.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세금을 다시 뜯어갈 요량이라는 겁니다. 그럴 요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빚탕감을. 그래서 아니 5천만 원 빚탕감 좋아, 나도 받을래. 7년만 버티면 5천만 원 탕감해준다고? 오케이, 나도 할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5천만 원 때문에. 자빠져 있는 사람들, 저거 자빠져 있으니까 세금 못 걷잖아. 뭐야, 7년에 5천만 원 미만이야? 일로 와봐. 30만 원 꼴랑 들여놓고 내가 5천만 원 까줄게. 자, 이제 취업하고 뭐하고 계획들 쭉 나한테 얘기해봐.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대로 하는지 볼 거야. 그러면 수익이 딱 들어오면 세금이 딱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꼴랑 30만 원 써놓고 5천만 원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빚탕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필요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니 뭐니 이게 금액이 엄청 크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도덕적 해이랑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세금 더 걷게 하고 범죄자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도 사회의 책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융권에서 이자를 책정하잖아요. 이자를 책정할 때 떼일 돈을 감안하고 이자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장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못 받는 돈으로 장부 처리해 놓는 돈이 있어요. 그게 결국 이런 7년 이상 이런 연체자들인데 이거 예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이자를 책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떼일 돈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요, 은행은 떼일 돈이 이만큼 나왔다. 손해본 게 아니에요. 은행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고 무슨 금리가 얼마고 무슨 금리가 얼마고 다 붙여가지고 계산을 딱 했을 때 떼일 돈이 총 몇 %는 될 거다 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자를 매겨서 따박따박 받아갔어. 그래서 얼마를 떼였네? 그럴 줄 알았어. 손해를 안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도덕적 해이다 뭐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영상까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윤석열도 했었던 일 중에 하나다. 이것도 팩트입니다.